최근 가격 상승이 굉장히 많이 됐던 동탄, 여기가 말이죠. 동탄역 중심하고 호수공원 쪽하고는 가격이 5억에서 많게는 9억까지 차이 나는 이런 현상을 보여왔었는데요. 그 격차를 바꿀 수 있는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트램인데요. 이 트램이 생기게 되면 동탄의 이런 9억 차이 사라지게 될까요?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탄역은요, SRT가 있고 또 GTX-A가 개통되어 있고요. 또 광역버스가 굉장히 집중된 그런 지역인데다가 상업이나 업무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입니다. 그렇지만 이 동탄이라는 곳은 남북이 길쭉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호수공원 라인이라고 하는 남쪽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주거 중심으로 버스에만 의존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램이 이제 생기게 되면요. 트램은 망포, 호수공원, 동탄, 방교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이 노선들이 과연 동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가격을 보면요. 동탄역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호가 기준입니다. 84 기준으로 뭐 19억을 호가하는 경우도 있고요. 시범 더샵이나 꿈의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동탄역에서 가까운 아파트인데요. 거의 15억 수준입니다. 그런데 호수공원 쪽에 있는 남쪽의 외곽 같은 경우에는 많아야 10억 정도, 그보다 더 밑으로 나가면 7억 정도 하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동탄이 왜 이렇게 양극화가 됐냐면요. 동탄역이라는 곳과 동탄의 나머지 도시라는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탄역 라인을 보면 롯데캐슬을 중심으로 해서 18억에서 19억 정도 호가를 하고 있고요. 꿈의 그림 같은 경우에도 15억 내외 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곽이라 할 수 있는 아이파크, 금호 어울림, 파밀리아 이런 곳들은 7억에서 10억 정도의 가격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격차가 생겼냐면요. 동탄2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근데 동탄2의 자체 내의 이동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일단 어디 서울로 이동을 하려면 동탄역으로 와야 됩니다. SRT를 타거나 GTX-A를 타거나 광역버스를 타거나 이렇게 돼 있는 구조인데요. 외곽 같은 데서는 버스에 의존해서 일단 동탄역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아무래도 동탄에서는 서울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서울 접근성이 가장 큰 가격 차이를 주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동탄역에 또 생활 인프라도 롯데 백화점이 있고 업무시설 이러다 보니까 생활 인프라도 집중되어 있습니다. 외곽은 단순히 주거 중심으로 돼버렸기 때문에 동탄역에 몰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판을 바꾸는 변수가 이제 등장했습니다. 바로 동탄 트램입니다. 이 동탄 트램은요, 34.4km고요. 정거장이 무려 33개입니다. 물론 차량 기지 하나 있고요. 노선 구조도 마침 두 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망포 동탄역 방교고요. 두 번째는 병점 동탄역 차량 기지. 결국 가운데 끼어있는 동탄역에 모두 집중이 되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한 7천억 정도 되고요. 공사 기간은 53개월 잡아서 한 4년 4개월을 보고 있습니다. 왜? 입찰이 4번이나 유찰됐습니다.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건설사에서 포기를 4번이나 했습니다. 26년이 들어오면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일단 공사비를 6,100억 정도에서 6,900억 정도로 증액을 했고요. 공사 기간도 43개월에서 53개월로 연장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동탄은 이미 가운데에 도로 중앙에 만들 곳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건설하려다 보면 중간에 지하 매설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 이설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비에 빠져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시가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설사에서 참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현재는 이제 입찰을 재공고 완료했고요. 건설사들이 참여한다는 의사도 좀 일부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 평가하고 이제 선정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목표는 2026년 하반기에 이제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최근 자재비 인상이라든가 인건비 인상 때문에 공사비가 더 증액돼야 될 가능성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업체들이 이익이 나지 않으면 업체들은 당연히 입찰에 참여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유찰이라든가 이런 지연 요소는 좀 있습니다. 변수는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트램이 가져오는 그 게임 체인저 효과가 있는데요. 동탄2 하면 동탄역으로 이렇게 독점되던 구조가 이제 붕괴되는 현상이 나타날 걸로 보입니다. 완성됐을 경우에 말이죠. 동탄역만 교통허브로 보이던 게 이제 그게 아니라 동탄 전체가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동탄역과 외곽이 있었는데 이제 이 외곽이라는 말은 아마 사라질 걸로 보이고 준 역세권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호수공원 같은 데는 트램을 타면 동탄역까지 한 5에서 10분 정도 되면 연결이 가능하거든요. 남동탄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트램을 타면 한 5에서 10분 정도면 연결이 될 것입니다.
이제 생활권이 통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동탄역으로 출퇴근 또 소비 이런 것들이 이제 트램을 타고 이동을 하게 되는 동탄 전체가 이제 하나의 도시로 묶어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걸로 보입니다. 동탄역과 외곽이 거의 5억에서 9억까지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이 부분이 일정 부분은 해소가 될 걸로 보입니다. 오히려 트램이 생기게 되면 이제 노선 프리미엄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램 정차 지역과 트램이 정차하지 않는 이 지역으로 이렇게 또 다시 나눠질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동탄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트램의 노선이 가격을 결정하는 이런 구조로 바뀔 걸로 보입니다. 투자 관점에서 보면요. 지금까지 이제 동탄역 주변만 봐야 된다. 이게 이제 룰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앞으로는 트램 따라 오르기 때문에 트램 라인을 잘 봐야 되는 이런 현상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외곽 지역이 교통이라는 문제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트램이 들어오게 되면 아마 가격 격차는 굉장히 줄어들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동탄은 지금 이제 역세권 투자에서 노선 투자로 바뀌는 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탄은 지금 토지에서 제외되어 있는 지역입니다만 향후에 너무 집값이 오르면 다시 지정될 가능성도 이제 항상 오르내립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될 지역이고 이미 물론 가격 상승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도 노선이 트램이 생기게 되면 이 노선 따라 또 가격이 동탄역 주변과 키맞춤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XA가 지금 일부 개통돼서 수서역까지 가고 있습니다만 이게 2028년이 되면 완전 개통이 돼서 삼성역을 지나서 일산까지 가는 이런 노선이 이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동탄은 다시 한번 또 가격 상승의 어떤 흐름을 유지할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트램이 연결되어 있는 동탄의 남쪽 호수공원이라든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될 순간이 다가왔다 이렇게 보입니다. 선수들은 항상 몇 년 뒤를 내다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동탄 현장 임장 한번 해보시고요. 또 내용도 조사해보시고 어느 아파트가 좋은지도 한번 보신 다음에 돈 버는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동탄2 신도시와 또 트램의 연계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